정신화 대표가 수평적이면서도 조직을 혁신할 부드러운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다라는 판단에 정신화 대표를 차기 대표로 내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스탠딩의 정치혜 기자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요, 아주 병아리 사원분들이 들어도 좋고요. 인턴분들이 들어도 좋고요. 팀장님이 들어도 좋고요. 대리님이 들으셔도 좋고요. 사장님이 들으셔도 좋은데요. 가장 좋은 것은 미래의 사장님이 들어도 너무 좋은 방송 바로 저희 아스쇼입니다. 새해에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제가 오늘 버벼 같지만서도 정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또 새로운 뉴스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저희 강기복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한번 카메라 보고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강기복 기자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새로운 뉴스라고 했는데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저희 조혜리 기자님 모시고 VC 관련해가지고 파헤치게 방송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 국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VC들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내용의 방송이었는데요.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아웃스탠딩의 스타트업 DB라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국내 주요 투자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어떻게 실적을 냈는지 뭐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히스토리와 투자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문서를 조금 더 구독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좀 쉬운 방송으로 진행해보자는 걸 마음을 모으게 돼서 지난주부터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토스 벤처스로 첫 포문을 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아이토스 벤처스만큼이나 정말 업계에서 핫한 VC들을 저희 강기복 기자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어디죠? 카카오 벤처스입니다. 사실 뭐라고 말할까요? 핫한 거로 따지면은 사실 요즘 여기만큼 핫한 데가 없기는 하죠. 맞아요. 두 번째 주인공을 그래서 카카오 벤처스로 정해봤는데요. 카카오 벤처스 정신화 대표가 최근에 카카오 신임 대표로 내정되는 빅뉴스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그 정신화 대표가 이끌어왔던 카카오 벤처스가 어떤 회사냐 굉장히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카카오 벤처스는 그 밖에도 대표 포트폴리오인 두나무에 얽힌 이야기라던가 좀 걸출한 성과들과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은 VC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카카오 벤처스의 히스토리, 주요 성과 등등을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정말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벤처스가 누가 언제 설립했는지부터 얘기를 나눠보죠. 네, 카카오 벤처스는 초기 단계에 투자하는 투자사로 카카오의 자회사입니다. 그 시작은 2012년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설립한 K큐브 벤처스라는 개인 투자 회사인데요. K큐브 벤처스 이제 K가 김범수 의장의 이름과 카카오톡 그리고 코리아의 이니셜을 딴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김범수 의장이 사재 50억 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해서 회사 설립을 주도를 했고요. 투자 심사역으로 활동했던 임지훈 전 대표가 초대 대표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김범수 의장이 KQ 벤처스 지분 전량을 카카오에 55억 5,100만 원에 넘겼고요. 2018년에는 사명 역시 카카오 벤처스로 바꾸면서 카카오와의 관련성이 조금 더 뚜렷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카카오의 CVC다, 기업형 벤처 캐피탈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카카오 벤처스가 초기 기업에 투자를 집행을 하면은 카카오가 이제 바로 후속 투자자로 참여를 하거나 지분을 인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신용데이터, 두나무, 넵튠, 키즈노트 등의 사례가 있었고요. 키즈노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지분 100%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카카오 벤처스가 김범수 의장의 개인 투자 회사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립 후에 카카오 벤처스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KQ 벤처스가 카카오 벤처스로 사명을 바꾼 이후에는 유승훈 정신화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6개월 만인 2018년 11월에 정신화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이 됐고요. 정신화 대표 단독 체제 아래에서 카카오 벤처스는 엑셀러레이터로 등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엑셀러레이터 라이선스는 2022년에 다시 반납을 했어요. VC로서의 투자에 좀 더 집중을 하려는 행보로 보이고요.
또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카카오벤처스가 최근 몇 년 새에 의사 출신 심사역들을 잇따라 영입을 했어요. 저희 아웃스탠딩에서도 그 의사 출신 심사역님들을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카카오벤처스가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 투자를 계속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헬스케어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것과도 아무래도 관련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약 5천억 원의 매출을 내면서 역대급 펀드 청산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이는 카카오벤처스의 첫 번째 펀드인 K큐브 1호 벤처 투자 펀드의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 펀드의 핵심 투자처가 바로 두나무였고요. 아하, 좋습니다. 일단은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김치원 상무님과 정주현 심사역님의 기사가 굉장히 좋은데 김웅님 쓰셨죠? 아,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멘트에 넣으신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네, 일단은 카카오벤처스의 히스토리를 대략 짚어봤는데요. 보통 VC의 규모를 이제 가늠한다고 할 때 AUM, 총 운용 자산을 많이 보잖아요. 카카오벤처스의 AUM은 어느 정도인가요? 카카오벤처스 2022년 기준 전체 운용 금액이 3,599억 원이고요. 전체 출자자 중에서 일반 법인의 비중이 가장 큰데요. 뭐 카카오 아니면 그 계열사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카카오벤처스를 얘기를 하려면 사실 창업자와 대표들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 얘기부터 해보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벤처스의 전신이 K큐브 벤처스잖아요. 2012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설립을 주도를 했고요. 김범수 의장은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스타트업 업계의 워낙 거물이고, 이런 김범수 의장이 VC를 차린 게 100명의 능력 있는 벤처 CEO를 육성하겠다라는 평소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K큐브 벤처스가 설립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대 대표로 굉장히 당시 젊은 나이였던 임지훈 대표를 발탁을 했잖아요. 그게 당시 업계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라고 이야기가 자자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네. K큐브 벤처스의 초대 대표로 소프트뱅크 벤처스 심사역 출신의 임지훈 전 대표가 취임을 했는데요. 지금은 성과급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김범수 의장이 임지훈 전 대표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고 둘 사이의 관계도 굉장히 신뢰가 돈독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김범수 의장과 임지훈 전 대표는 2011년 10월에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임지훈 전 대표는 1980년생으로 카이스트 산업공학과를 졸업해서 NHN 기획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컨설턴트, 그리고 소프트뱅크 벤처스에서 수석 심사역을 지냈어요. 그래서 임지훈 전 대표가 수석 심사역으로 활동하면서 모바일 소셜 커머스 업체 로티플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서 로티플이 설립한 지 한 달 만에 3억을 투자했고 서비스 런칭 직전에 1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티플이 2011년에 설립 8개월 만에 카카오에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김범수 의장은 이 과정에서 임지훈 전 대표의 안목과 열정을 굉장히 눈여겨봤다고 하고요. K큐브 벤처스를 설립하면서 임지훈 전 대표한테 러브콜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당시 임지훈 전 대표의 나이가 불과 32세였어요. 그래서 이례적인 발탁으로 업계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후 2015년에 임지훈 전 대표가 알려진 것처럼 다음 카카오의 대표로 옮겨가게 되었죠. 그래서 2015년이 보니까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을 하고 택시, 인터넷 은행 등 모바일 사업을 강화하던 국면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김범수 의장이 젊은 리더인 임지훈 전 대표한테 카카오의 혁신을 맡긴 거다, 이런 해석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임지훈 전 대표한테 굉장히 깊은 신뢰를 보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후 임지훈 전 대표가 2년 반 정도 카카오를 이끌다가 2018년 1월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다음 카카오 대표 취임 후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해서 사실상 문책성 인사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임지훈 전 대표가 여러 부정적인 이슈에 휘말리기도 하고 대표로서의 평가는 좀 갈릴 수가 있는데요. 임지훈 전 대표가 투자 능력만큼은 정말 탁월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두나무를 비롯해서 왓챠, 모바일 게임 업체 넵튠 등등 카카오벤처스에 잭팟을 안겨줬던 상당수 포트폴리오가 임지훈 전 대표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경영인으로서 경영은 조금 아쉬웠지만 투자사 심사역으로서의 그런 어떤 피와 그런 능력으로 투자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을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은 정신화 대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화 대표가 카카오 신임 대표로 내정된 게 벌써 지난해 말이었죠. 업계에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얘기 부탁드립니다. 정신화 대표는 사실 임지훈 전 대표랑도 인연이 굉장히 깊다고 해요. 정신화 대표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컨설턴트와 이베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 매니저, NHN 수석 부장 경력이 있습니다. 카카오 벤처스 입사 전까지 VC 경험은 없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임지훈 전 대표와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 재직 시절에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임지훈 전 대표가 2012년에 카카오 벤처스의 초대 CEO로 발탁이 됐었는데요. 그로부터 약 2년 뒤에 정신화 대표를 카카오 벤처스 이사로 영입을 합니다. 당시 임지훈 카카오 벤처스 대표는 여성 투자자의 필요성 그리고 내정자의 인터넷 모바일 업계 풍부한 경험을 영입 이유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2018년에 임지훈 전 대표가 카카오의 수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서 정신화 대표가 카카오 벤처스 CEO를 맡게 된 것이었고요. 정신화 대표가 2013년에 카카오 벤처스에 처음 합류한 이후에 5년 만에 단독 대표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정신화 대표가 한 5년 정도 단독 대표로 카카오 벤처스를 계속 이끌어왔다 이 말씀이 맞죠? 네네. 네. 정신화 대표 체제 아래에서 카카오 벤처스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정신화 대표 체제 아래에서도 카카오 벤처스는 굵직한 투자 성과들을 만들어냅니다. 2016년에는 당근마켓, 지금의 당근을 발굴해서 시리즈 A 투자를 정신화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당근 투자건이 성공 사례로 알려지다 보니까 정신화 대표를 커머스 특화 파트너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신화 대표 체제 아래서 카카오 벤처스는 AI 분야에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했어요. 투자한 딥테크 기업 중에 75% 정도가 AI 기업으로 알려졌고요.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AI 의료 스타트업 루닛이라던가 최근에도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 등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리고 의사 출신 파트너들 영입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 투자도 강화를 했고요. 정신화 대표에 대한 내외부 업계 평판은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해요. 네, 저도 뭐 실제로 뵌 적은 없습니다만 주변에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나쁜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인품과 능력이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했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화 대표는 카카오 벤처스를 넘어 카카오 그룹 차원의 약간 변화를 이끄는 약간 혁신적인 역할을 지금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2023년 말에 업계를 이제 떠들썩한 뉴스가 됐는데 12월 13일 정신화 카카오 벤처스 대표가 차기 카카오 단독 대표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던 거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는 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지난해 말 계열사 조율기구인 CA 협의체를 구성하고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안팎으로 신뢰를 받고 있는 김정호 브라이언 임팩트 이사장이자 베어베터 대표가 CA 협의체에 합류했고요. 정신화 카카오 벤처스 대표, 권대열 카카오 정책센터장 또한 협의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신화 대표는 올해부터 카카오 신임 대표로도 활동하는 한편 김범수 창업자와 공동으로 CA 협의체와 의장을 맡아서 그룹 차원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 카카오 벤처스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정신화 대표가 카카오 신임 대표로 이렇게 내정이 된 배경이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송 시간이 길지 않으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신화 대표는 올해 3월로 예정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서 공식 대표로 선임될 예정이고요. 정신화 대표의 이력을 보면은 글로벌 기업과 국내 대기업 벤처 생태계를 두루 오갔죠. 그래서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어려움과 갈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 정신화 대표의 강점 중 하나로 꼽히고요. 정신화 카카오벤처스 대표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투자한 스타트업 직원들과도 소통을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카카오는 마지막까지도 외부 인사와 정신화 대표를 두고 대표 자리를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신화 대표가 수평적이면서도 조직을 혁신할 부드러운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다라는 판단에 정신화 대표를 차기 대표로 내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신화 대표는 카카오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그 카카오 쇄신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어요. 1월 중에는 카카오 크루 1000명을 만나서 임직원들의 진솔한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 내정자가 정식 취임을 하면 카카오의 첫 여성 단독 대표가 되죠.
그래서 지난해 3월부터 네이버는 최수연 대표가 이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연 대표와 함께 국내 양대 플랫폼을 40대 여성 수장이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양적 여성 수장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카카오의 역대 CEO들을 살펴보는 기사를 썼는데요. 제가 뭐 어쨌든 정신화 대표에서 기사가 마무리가 되게 되잖아요. 가장 최근의 인사니까. 근데 이거를 유리천장을 깼다라는 말도 이제는 좀 촌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사실 뭐 아시겠지만 네이버의 그 최수연 대표 이전에 한성숙 대표도 굉장히 경영을 잘하시고 연임하시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올 게 왔다. 당연히 이제 여성 CEO들의 강점이 있을 것이고 잘하실 것이다 이러는 생각과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일단 정신화 대표가 카카오 그룹의 수장이 되면서 그러면 카카오 벤처스 대표에서는 이제 물러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카카오 벤처스에서 정신화 전 대표의 후임은 누가 되는 것인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난 12월 18일에 카카오벤처스는 김기준 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준 신임 대표는 2004년에 아이디어웍스를 공동 창업하고 SK 커뮤니케이션즈와 CJ 홀딩스 기획실을 거쳤고요. 이후 카카오벤처스에 입사해서 수석팀장과 상무를 지내고 부사장에 오른 인물입니다. 개발과 사업 전략, 기획 업무로 경력을 쌓았고요. 2012년에 카카오벤처스에 합류한 이후에는 테크 기업 발굴과 후속 지원을 이끌어왔다고 해요. 루닌 한국신용데이터, 리벨리온, 셀렉트스타 등등 50여 곳에 투자한 주역이고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내부 직원들에게도 아주 평이 좋다고 합니다. 그 카카오벤처스 대표 되시려면 이렇게 좀 신망과 그런 게 두터워야지 되시나 봐요. 다 평이 좋다고 하시네. 아무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카카오벤처스의 주요 성과 사례 대표 포트폴리오를 살펴볼 시간인데요. 카카오벤처스가 아까 살짝 말씀하신 대로 커머스, AI, 딥테크, 그리고 뭐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까지 진짜 폭넓게 초기 스타트업에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성과도 상당히 잘 내고 계시잖아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카카오벤처스는 두나무, 당근, 왓챠, 루니, 청소연구소, 넵튠, 스윗, 한국신용데이터, 리벨리온 등등등등 폭넓게 대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다 살펴보고 싶지만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 특별히 중요도가 높고 업계에서 많이 화제되었던 투자 사례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 두나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두나무 얘기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벤처스는 두나무의 첫 투자사로서 전무후무한 성과를 진짜. 냈죠. 카카오벤처스의 두나무 투자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 두나무 회수에 성공한 VC와 아직 남아있는 VC 편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두나무는 2012년에 설립됐는데요. 처음에는 지금의 모습과 전혀 달랐죠. 맞습니다. 이북 뉴스 큐레이션 같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서비스를 만들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를 내놓으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게 한 2017년 무렵이었는데요. 이때 투자한 곳이 바로 카카오벤처스, 카카오, 우리기술투자, 퀄컴벤처스입니다. 특히 카카오벤처스는 두나무가 뉴스메이트를 만들던 시절에 송치영 대표라는 사람만 보고 2억 원의 초기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임지훈 전 대표가 관련 내용을 본인 SNS에 올린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싸게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진짜 완전 초기에 투자를 했으니까 정말 싸게 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역대급 성과가 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2014년에 KQ 벤처스 시절 카카오벤처스는 두나무에 2억 원의 초기 투자를 집행을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두나무의 기업 가치가 6, 7억 원 정도에 불과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카카오벤처스는 주당 40원 수준에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카카오벤처스 투자가 2년이 돼서 이후 두나무는 2015년에 카카오에서도 30억 원을 투자받았고요. 이후 두나무는 자사서비스 증권플러스의 명칭을 카카오증권으로 바꾸었다가 이듬해 카카오스탁으로 변경하는 등 카카오와 깊게 연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업비트가 2017년 출범을 했는데요. 업비트는 카카오 서비스와 연동되면서 빠르게 회원수와 거래량을 늘려나갔고요. 아시다시피 두나무는 지난 스타트업 호황기와 코인 열풍의 선두에서 정말 무섭게 성장했죠. 정말 무서웠죠. 2021년은 기업 가치 무려 20조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벤처스가 두나무 투자로 2021년에 그야말로 역대급 성과를 낸 건데요. 이전 연도까지 카카오벤처스 매출이 한 50에서 70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2021년 매출이 5천억 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나무, 넵튠, 코인원 등등이 대표 포트폴리오였던 K큐브 1호 벤처조합 펀드의 청산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이 이 높은 매출에 기여한 것이죠.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해당 펀드 청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에 K큐브 1호 벤처투자조합은 1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고요. 와우. 카카오벤처스는 이 펀드를 통해서 무려 3,200억 원 상당의 성과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 보수의 대부분은 두나무의 주식 현물입니다. 당시 두나무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현물 청산을 한 사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말 과거로 돌린다면 이분들이 현물 청산을 선택했을까요? 왜냐면 그 이후에 두나무의 상황이 아시다시피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후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2022년부터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죠. 시장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줄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데다가 테라, 루나 사태, FTX 사태 등등 가상자산 업계 악재가 겹치면서 두나무의 실적이 3분의 1로 급감을 한 겁니다. 한때 20조에 달하던 기업 가치가 한 3조 수준까지 폭락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네, 지금도 몸값은 2조 후반대 3조 수준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카카오벤처스가 2021년 갖고 있던 두나무 주식의 가치는 5,410억 원에 달했는데요. 2022년에 갖고 있던 주식의 가치는 1,25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3,420억 원의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했어요. 그리고 자산 가치도 물론 크게 줄었고요. 하지만 카카오벤처스가 투자할 당시에 두나무 주식이 주당 40원 가치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면 단기 손실이 물론 발생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수익이 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부 주식을 처분해서 65억 원의 처분이익을 냈고요. 그리고 참고로 카카오벤처스는 아직도 두나무의 주요 주주로서 두나무와 한 배를 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초기에 싸게 사는 것이 투자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다음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죠. 어딜까요? 예, 그 다음 사례는 당근 마켓인데요. 카카오벤처스의 대표 포트폴리오 중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카카오벤처스는 당근마켓의 서비스가 시작된 2015년부터 당근마켓의 팀에 관심을 두었다고 해요. 당근의 두 창업자 모두 카카오 출신인데다가 한 명은 엑식 경험이 있는 창업자이기도 해서 워낙 뛰어난 팀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인데요. 카카오벤처스의 대표와 심사역이 간식을 사들고 막 사무실에 방문해서 소통을 이어간 끝에 당근마켓에 첫 투자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정신화 대표가 당근의 발굴과 투자에 크게 관여했다고 하고요. 당근은 2021년 8월에 1,8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 3조 원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당근은 카카오벤처스 투자 성공 사례 중 하나가 되었고요. 간식을 뭘 사갔을지 괜히 궁금해지는데. 아무튼 그 카카오벤처스가 그 임지훈 전 대표 시절에 그 아까 살짝 말씀하셨지만 게임사 넵튠에도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사 넵튠 또한 카카오벤처스의 성공적인 투자 사례 하나로 꼽히는데요. KQ벤처스는 넵튠이 설립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5억 원의 초기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이후에 2년 만에 전환사채 5억 원어치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후속 투자를 했고요. 2016년 넵튠이 상장하면서 카카오벤처스의 보유 지분은 약 111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4년 만에 투자 원금 10억 원의 약 11배 수익을 거둔 와우,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좀 언급할 만한 대표 사례가 있다면 좀 쭉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2년 KQ벤처스 시절에 카카오벤처스는 모바일 영유아 알림장 서비스 키즈노트에도 네. 3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이후 2014년에 5억 원의 수속 투자를 진행했고요. 2015년에는 다음 카카오에서 키즈노트를 100% 자회사로 인수했습니다. 그 외에는 작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안착한 루닛,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 유니콘이 등 한국신용데이터 등등이 좀 많이 알려진 투자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쟁쟁하네요. 다 정말 좋은 회사들이고 또 저희 아웃스탠딩 인터뷰를 한 회사들이네요. 네, 사이트에서 기사 찾아보시면 네, 즐기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벤처스랑 관련된 이슈를 잠깐이나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으로도 한번 다루었고요. 카카오벤처스가 작년부터 임지훈 전 대표랑 성과급을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네. 이번 영상이 그 이슈를 다루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좀 대략적으로 그냥 스토리 라인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이 성과급 소송에 관한 내용은 저희 다른 영상에도 자세히 분석이 돼 맞습니다. 있고요. 아웃스탠딩 기사에도 2편에 걸쳐서 자세히 그 정리가 돼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요. 2022년 3월에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와 김범수 의장을 대상으로 최고 887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에 K큐브 벤처스를 떠나서 카카오 대표로 취임할 당시에 퇴사 후에도 성과급을 받는다라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인데요. 이 건은 국내 성과급 소송 중에서도 역대 최고 금액이었기 때문에 업계에 상당히 큰 화제가 됐죠. 임지훈 전 대표는 아직도 아무도 두나무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던 그런 시절에 두나무에 2억 원을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나무 투자는 역대급 수익률을 내게 되죠. 그래서 임지훈 전 대표가 요구하는 성과급이 이 두나무 투자와 관련된 성과급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벤처스는 이 성과급 계약이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결치지 않아서 절차상 미비하다라는 자문을 받았으며 법적 판단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밝혔고요. 임지훈 전 대표 측은 김범수 의장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충분히 충족했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몇 달 전에 2023년 11월에 임지훈 전 대표의 패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임지훈 전 대표 측은 항소를 예고한 상황이고요. 여러모로 업계에 정말 많은 시사점을 남긴 사건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카카오벤처스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파헤쳐 봤는데요. 사실 요즘 카카오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카카오벤처스만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굉장히 업계에서 열심히 투자를 했고 또 카카오벤처스의 어떤 설립 과정을 들어보면은 정말 작은 스타트업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보이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는 투자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런 행보 자체는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 어쨌든 카카오벤처스에서 정말 많은 혁신을 이끈 분이 또 카카오 전체의 수장으로 가셨으니까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 요즘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유 있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카카오벤처스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응원을 좀 보내는 마음으로 마무리 멘트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쉽게도 저희가 시간이 됐는데요. 일단 오늘 굉장히 그 순도 깊게 파헤쳐주신 강기묵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네. 저희 다음에 투자사 어디 다룰지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댓글은 선플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